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 나오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계속 이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도 큰 타격이 되는 어떤 이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게 의대 정원 문제다라는 건데요. 이게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크게 올 거라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위기를 갖고 계시고 짚어주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호입니다. 먼저 PPT를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준비된 것부터 하나씩 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먼저 전제할 거는 저희가 시민단체니까 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의대 증원 문제를 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게 아니고 네. 주변에 의사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이 있는데 제가 탐문을 해서 한번 취재를 하신 거군요. 네, 취재를 네. 일종의 했다고 볼 수 있죠. 취재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돼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된 거고. 네. 한번 넘겨주시죠. 참 이게 간단치 않고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다. 예. 계속해서 눈더미처럼 불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 여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다루지 그렇죠. 않거나 조금만 다루는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들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고. 네. 그다음에 정권적 차원의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식의 워딩을 쓰는 분도 좀 계세요. 네. 그런 정도로 일반 사회적인 여론과 현장에서의 여론이 좀 다른 현안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로서 나름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슈를 좀 제기를 했고요. 의대 직원 문제 PPT를 좀 네. 봐주시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7,000명 정도가 사직 처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0여 명이 있는데 7,000명 정도가 사직 처리가 됐고,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9월 달에 신규 충원을 해서 그러니까 전공의들. 네. 전공의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수련 과정을 거치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배경을 깔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떠냐면 전공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9월 달에 신규 지원은 없고, 그 다음에 일부 교수들이 좀 이따 볼 텐데 일부 교수들이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9월 전공의 모집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전공의가 지금 10,000여 명이 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장에서 10,000여 명이 없는, 그러니까 대형 병원 체제가 장기화될 거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아는 의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이 싹 빠져나가는 바람에 집에도 못 가고 숙식하면서 환자 돌고 계신데 그분뿐만이 아닐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저렇게 대거 집단 사직한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여전히 복귀하는 전공의는 극소수라고 하는 점을 지금 이제 PPT로 띄어서 설명 주신 건데, 일반 국민들은 이번에 논란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전공의가 뭔지 전문의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공의는 뭐야? 쟤네는 뭐가 불만이어서 안 돌아와? 뭐 이제 왜 집단 파업을 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전공의는 흔히 우리가 인턴 레지던트,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수련,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그런 사람들, 보통 이제 인턴 레지던트 했던 건데, 좀 특별한 거는 뭐냐면 대형 병원이,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운영돼 왔나 봐요. 어떤 이제 병원 유기체가, 어떤 조직이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기체의 핵심적인 축이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때문에 대형 병원이 유지돼 왔던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은 그런 거를 감내한 이유가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죠? 수련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고소득 또는 뭐 상당한 정도의 지위가 보장될 거라고 보고 했던 건데, 전공의들을 빼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병원들의 수익성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빠지면 이제 의사들 또는 의대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의가 빠지면은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이용했었던 주요 대학병원부터 해서 대형 병원들이 멈추는구나,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네.
그래서 PPT 띄워주시죠.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면 카톨릭대 의대 안과학 교수들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과 소위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와 배움의 현장을 떠난 지 5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제대로 된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유일한 제재와 동료들이며 상당히 강경한 어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된 전공의들만이,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새롭게 전공의들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제자와 동료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의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상당히 강경한 어떤 성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를 보시면 카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네. 전공의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그런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이제 의대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전공의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의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응급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아는 교수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렇죠. 게 있죠. 근데 그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하고 있거나 그렇죠. 의사고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입시 문제로까지 가죠, 그게. 네, 입시 문제 또 가죠, 입시 문제로.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문제가 되는 건 응급실 붕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 따르면 메디칼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네.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이탈이 시작되면서 응급실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니까 7, 8월 되면 10곳 이상이 셧다운 될 거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응급실의 셧다운, 응급실의 폐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분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의사들의 길을 가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분들은 응급실에 계신 분들은 한 명 한 명이 베테랑들이고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인 분들이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응급실에 온 생명을 정말 살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렇게 이제는 뜻을 잃고 하지 않겠다. 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뭘까? 일반인들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 자기는 이제 돈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것 자체는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사들이 고소득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수련의를 건지는 것 자체가 향후 있게 될 고소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희는 배경으로 깔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부분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내외산소 그러듯이 필수 의료를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면서 아주 적나라한 정글처럼 그 의료 현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외산소를 하고 이럴 때는 뭔가 의사로서의 소명감, 사명감 때문에 그걸 한 건데 의사들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가 사라졌다. 따라서 내외산소, 뭐 전공의들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쭉 짚어주신 대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어쨌든 이 응급실 셧다운이 말 그대로 확대가 되고 응급의료의 공백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뭐 어떤 그 교수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몇 달 내로 전국의 응급실이 여러 개가 멈춘다. 이 심각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동의하세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현장 두 개를 취재한 셈인데 하나는 의사들의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료 현장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2차 병원들은 좀 오히려 활성화된 측면이 있나 봐요. 그런데 3차 병원을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지금 7, 8월 달이니까
의사 중에 몇 분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위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몇 분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위기가 닥칠 거다. 그리고 응급실이라는 건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민감한 부분부터 취약할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부터는 몇 군데 이렇게 터질 거로 보입니다. 그 터지는 게 충남대 사례가 있는데 충남대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라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응급실 문제하고 네. 의료 현장의 극심한 피로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의사 고시 문제하고 교육 현장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터질 것 같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죠. PPT로 계속해서 볼까요? 그다음에 제가 중심적으로 지적하는 건 전공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서 2차 병원이 나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병원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소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 네. 전공의 중심의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자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전공의는 뭐 어떻게든지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근데 명료하게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나 계획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런 의견일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결국 전공의가 모든 걸 키를 쥐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지금 상태는 첫째는 우리가 이제 노조 같은 데서 보면 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하잖아요. 네. 농성을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뭐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무엇을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해서 개원 일반의로서 그냥 개원을 하거나 그쵸. 취직을 하거나 해외 진출 같은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하는 그 파업이나 농성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싸움과 대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공의들이 한번 빠져나가서 그런 식으로 다른 경로를 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스템이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문제가 있다고 인데가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원상 회복이 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은 사실은 뭐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이미 사라졌다. 아 그러면은 의대 증원 추진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없는 건가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미 그 가능성은 사라지거나 거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있다. 그래서 네. 이후에 하더라도 전혀 다른 제3의 경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공의가 없는 전문의 시스템으로 간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것도 그렇잖아요. 전문의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결국에는 다 비용 문제인데 지금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빠져나가니까 지금 대학병원 이미 마이너스 통장 최대한으로 쓰고 있는데도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더 내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뭐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급여만 간신히 받고 다른 뭐 보너스나 휴가비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병원 비용 문제가 예산 문제가 또 결국에는 엄청 클 거예요. 전문의로 만약에 다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주 고비용 구조로 그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폭등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다른 그러니까 유기체처럼 얽혀 있는 거에 하나를 빼냈다면 이것만 빼내고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 저비용 고효율로 자체가. 갔었던 건데 전공의가 빠짐으로써 고비용으로 간다. 그렇게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좀 의논해봤으면, 네. 그러니까 같이 연구해봤으면 하는 거는 PPT를 보여주시면 전공의들 저항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런 세계에서 뭐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아는데 전공의들 저항의 지금 저항은 상당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강력하게 장기간 싸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저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역시 갑작스러운 대규모 의대 지원에 대한 박탈감, 대규모 의대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소득이나 지위가 보존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박탈감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게 없다면 저런 투쟁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 의사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누적돼 있잖아요. 저는 정부가 이걸 가장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정부가 뭐 무슨 의사의 소득이 어쨌느니 뭐 이런 의사를 사회적 기득권층으로 몰고 가는 듯한 분위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할 때 전공의들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대체 진로가 있었던 게 노동자들의 파업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으면 있을수록 있는다고 해서 일반 파업은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거든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노조 적립급도 마련해 두고 그다음에 농성도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싸움은 의사들이 일반 개원을 한다거나 입대를 한다거나 해외 취업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경로가 있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다른 경로로 의료 시스템을 몰고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공의들의 저항이 이렇게까지 좀 무정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정형이란 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뭐 경희대 의료원에서 뭐 농성 대우가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유지될 수 있는 게 이런 대체 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게 오히려 상황을 굉장히 그 특이한 국면으로 몰고 가는데 그 특이한 국면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번 시스템을 보자면 이게 가장 큰 착각인 것 같아요. 원상 회복이 될 거다라는 믿음. 원상 회복이 아니라 이를테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나 제3의 경로로 길을 틀을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이 바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응급실이나 뭐 대형 병원부터 해서 이용할 때 예전 같지 않으면 또 그게 불만으로 또 쌓일 거고 그게 또 머지않아 또 올 수 있다라는 게 또 의료계의 또 그 공통된 또 예상이더라고요. 두 가지, 세 가지 점이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그러니까 하여튼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어떤 공통된 지적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원상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의료 현장을 뭐 제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제3의 시스템으로 변화하는데 그것도 잘 해야 연착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뭐 응급실이 붕괴되거나 이런 것들을 수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3의 시스템이라는 게 악귀가 맞을 때까지 상당한 정도의 출혈과 어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 출혈을 막기 위한 고도의 어떤 보정 장치 또는 개입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제3의 시스템이 정립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보다 더 낫다라는 보장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서로의 양보를 기다리며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 의료계가 일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민단체로서 나름 역할을 뭐 저희가 뭐 조그만 단체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상을 하자면 응급실을 시작으로 의료 현장으로 비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잘 해결되겠거니 그런 가능성은 사라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너무 많은 어떤 정치적 문제를 막 좀 결합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병원, 이 대형 병원이 지금 되게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이 응급실도 지금 셧다운 지금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연말이 되고 특히 또 입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크게 쓰나미처럼 올 이슈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이 국민으로부터 국민적인 어떤 이 반발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가 오늘 좀 다뤄봤고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